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챙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사망자가 산청 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산청 읍이 중심이고 신안면, 생비량면. 네, 읍이 왜 피해가 저렇게 읍에 집중됐을까요? 지금 구조작업, 매몰자 구조작업에 혹시 뭐 부족하거나 필요한 건 없어요? 주민들 사망자, 실종자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재민들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경남 산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산사태로 여러 주민의 목숨이 좀 안타깝게 희생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을 파악하려는 모습 그리고 피해 지역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려는 모습 매우 세밀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반적인 업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면 문제가 뭐냐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요. 산청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작년에 산불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긴 해요. 물론 군수인가요? 누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많은 피해자가 났던 곳은 그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산불 난 게 혹시나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됐으니까 물을 많이 머금지 못해서 산사태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가 필요한지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이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뭐 고위 공직자들은요 어느 현장에 가면 보고받고 적당히 뭐 보고하는 거 끝나면 한두 마디 물어보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꼼꼼히 적어가면서 실제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 왜 저 지역이 그런 피해가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대책도 정말 현실에 맞는 대책들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들 저렇게 일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이제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저렇게 따지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오신다 그러면 답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잘못 말했다가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질책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일을 잘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산청 지역 이번에 산사태로 피해가 컸는데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지난 산불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고령의 할머님을 이 손자가 업고 피신을 했던 사례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0명이 돌아가시고 4명이 실종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례가 이제 28살 현대환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19일 날 산사태가 벌어진 그날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상황을 보는데 그때 이제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본인도 한 몸이 반쯤 정도 이 매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빠져나와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내니까 생각되는 게 우리 할머니 어디 가셨지? 하고 찾아보게 된 거고 그때 1층에 이제 계시던 할머니, 이 90대 할머니인데요.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휩쓸려서 한쪽에 이렇게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놔두면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들쳐업고 이제 말이 700m지 70m 이렇게 누구 업고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무려 700m나 들쳐업고 뛰어서 마을 입구에 있는 이 구급차에 이제 모셔서 다행히 치료도 잘 끝나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나마 할머니가 더 다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이 현대화 씨가 얼마나 황망했는지도 좀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손주분만 할머니를 업고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공무원들도 이 어르신들을 업고서 피신을 시킨 사례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잘한 공무원들, 이 조기 대응으로 주민을 구한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 가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제 실제 수해를 당하신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자기 가족을 업고 뛰어서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시민들을 업고 뛰어서 대피를 시켰던 그 공무원 누군지 찾아서 보고해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선행을 베푼 일, 뭐 선행이라기보다 본인의 임무죠, 사실. 예.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사례들을 발굴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공무원 사회 저는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잘한 사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신상필벌인데 잘못한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줘서 그런 일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뭐 관계가 있거나 누구를 봐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지급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고 하면 공무원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복구에 신경을 써야 그렇죠. 할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특별재난지역 예. 선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걸 근거로 이제 국비 지원이 그렇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 등도 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트랙입니다. 일단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돼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을 중앙 정부의 예산을 이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산청군수가 특별 재난 이 지역 선포를 지정을 좀 빨리 해달라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고 대통령도 언제쯤 되는지 윤호중 장관한테 물어보고 윤호중 장관이 그 자리에서 어제 했으니까 이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22일 그게 오늘이죠. 오늘쯤 준비가 끝날 것 같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오늘 오후나 뭐 늦어도 내일 뭐 오전 정도에는 이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돼야지 이제 복구비 할 때 이 정부 중앙 정부의 자금이 지원이 되고 또 피해 주민들한테도 뭐 실질적인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간접적인 이런저런 혜택들, 뭐 세금 납부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어차피 이제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 뭐 중앙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들도 이런 때 쓰라고 하는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예비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장관도 각 지자체에다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예비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빨리 가동을 해서 좀 써다오 이렇게 요청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또 서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교부세 그쵸. 지급입니다. 이것은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지원 등에 주로 쓰이게 네. 된다고요. 이 특별 교부세라는 게 이제 뭔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름 그대로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이제 돈을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재난 특별 교부세 이렇게 좀 이름을 달아서 55억 원을 이번에 좀 피해가 컸던 광주, 그다음에 전북,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네 지역에 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는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그다음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조치 사용 이런 것 등에 좀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문제가 좀 커지고 피해가 늘어나면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행안부에서 밝혔고요. 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얘기는 빨리 좀 처리를 하자. 그리고 이 주민들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원래의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노력을 할 테니 지자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 주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재난 대응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잡고 엄정한 처벌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 대통령실이 급류에 휘말린 시민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아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목당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장들 그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야유회를 간다거나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 상황에서 야유회 참석 논란이 있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급류에 휩쓸 40대 남성이 아마 급류에 휩쓸린 것 같아요. 닷새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
발견이 됐는데 예. 왜 23시간 동안 급류에 휩쓸린 것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재난대책본부에서 왜 이걸 제대로 파악 안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게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에 허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처벌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대통령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서 그걸 다른 공무원들이 보고 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지 그랬을 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위하며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책임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오산시에서 웅벽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사건 터지고 나서도 직접 오산시장하고 통화도 하고 직접 불러가지고 화상 회의도 했거든요. 그때도 꼼꼼히 따졌어요. 왜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했냐? 위에는 싱크홀이 생긴데, 그러니까 그 파인 부분이 생긴 부분은 차량을 통제하면서 왜 옆으로는 통제를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장마 주기 자체도 예년 같지가 않고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가 한 번 오면 이제 국지성 네. 보호라고 해서 정말 특정 지역에 네. 물폭탄이 쏟아지는 양상이 계속됩니다. 대통령실이 결국은 이 기후 대응, 재난 대응 네.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진즉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 기후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어떤 어려움들, 위험성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과연 이런 기후 위기,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방식이 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해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없었던 거고 이번 산청을 비롯한 이제 이 집중호우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기후위기 때문에 바뀐, 그러니까 돌발적이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맞는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을 했다라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청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작년에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화재가 산불이 있었고 그러면 나무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을 테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특정한 어떤 뭔가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게 이 재난 대응 시스템도 구조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에 맞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됐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인식의 변화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후위기에 따른 이런 재난 상황, 자연재해가 이제는 구조적 리스크다. 예를 들어서 물가를 끌어올린다든가 또는 사람들의 복지라든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복합 재난으로 인식하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 재난 대응 시스템 이제 바꾸겠죠. 그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주민들, 피해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시스템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예. 그 일선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일정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무급 봉사를 하게 되는 셈인데 재난 대응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이거를 처음 알게 됐냐면 김민석 총리가 서울에 있는 재난 상황실을 방문을 했어요. 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건의사항이 이게 시간의 근무 수당이죠, 보통. 그러니까 원래 근무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했을 때 초과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그게 지자체마다 약간의 그 용어의 사용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그걸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한계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아마 서울시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니 밤새 일하면 24시간 일하고 또 업무가 있으면 재난 상황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대기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에서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게 대한 불만이 커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이 규정을 조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재난 상황에서는 한계 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발표입니다.